그 밑에 좀 봅시다. 서너마러미의 표현, 다양한 표현. 공간이 없는데 어떡해. 같은 페이지에 해야 돼요? 아니 뭐 여러분들 알아서 그럼 있잖아 공간 이렇게 갈라서 해. 봅시다. 네, 여기 있는 서너마러미의 다양한 표현 나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우리가 위에서 했던, 앞에서 했었던 과거 시제 서너마러미,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현재 시제가 쓰이는 건 똑같이 쓰이는데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일단 첫 번째는 봅시다. 첫 번째가 아시랑 엇을 사용했을 때야. 서너마러미 아시나 엇을 사용하면은 과거 시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겠죠? 아시나 엇을 사용하면은 과거 시제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아시나 엇을 사용했을 때 과거 시제가 아니라 요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봅시다. 현재 또는 미래. 현재 또는 미래의 의미를 갖는다. 의미를 표현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또는 미래의 의미를 사용한다. 그렇지. 예물 좀 봅시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요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여기 있는 왔다죠. 그럼 여기 있는 왔다 같은 경우에 용언의 기본형부터 써보자. 용언의 기본형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오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오다. 그런데 여기 있는 오다에다가 우리가 두 번째 아시나 엇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아시나 엇을 사용해봐.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뭘 쓰는 게 적절하겠어? 앗을 쓰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가 돼? 왔다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는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여기 왔어. 이게 아니죠. 왜? 앞에 지금 뭐가 붙어있니? 이제, 거의 이런 말 붙어있지. 이제가 나와있죠. 그럼 이제 같은 경우에는 now의 의미를 갖잖아. 그래서 얘를 실제로 해석을 해보면은 뭐라고 얘기할래? 목적지에 거의 뭐 했다? 도착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온 어떤 거? 현재 상황을 나타냅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온 현재 상황을 의미해요. 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쓰잖아요. 야 이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했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시절 다 갔다. 우리가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뒤에 있는 갔다겠지. 여기 있는 용언의 기본형 뭘로 쓸래? 가다.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두 번째 아시나 엇을 사용해야겠지. 그래서 얘도 앗을 딱 쓰게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갔다가 돼요. 근데 얘도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지. 여기서 좋은 시절 다 갔다란 얘기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 이제 안 좋은 시절이 올 거다. 힘든 시간이 올 것이다. 올 것이라는 미래 상황을 나타내죠. 힘든 시간이 올 것이라는 미래 상황. 요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깜짝이야. 는이랑 니은을 사용해 볼게. 원래 얘는 뭐예요?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근데 여기 있는 현재 시제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 중요합니다. 얘는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첫 번째, 보편적 진리. 보편적 진리. 그리고 보편적 사실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반드시 오게 될 미래를 나타내요. 요 두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1번의 예시를 좀 봅시다. 1번의 예시를 볼게. 지구는 돈다. 사람은 죽는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돈다랑 죽는다를 보셔야겠지. 보니까 얘는 무엇이 사용됐고 니은이 사용됐고요. 얘는요 는이 사용되었지.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전부 다 뭐야? 보편적 진리, 보편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바뀌지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봅시다. 그는 반드시 훗날에 뭐 검사가 된다 이렇게 해볼게요. 프로세큐터 할 때 검사가 된다.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우승한다. 여기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뭐겠어? 된다랑 그 다음에 우승한다. 이거를 보셔야겠지. 전부 다 뭐예요? 먼 미래의 일인데 그 일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훗날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전부 다 미래에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 좀 써볼게. 당위적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당위적이다. 반드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당위성,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일로 와봅시다. 이제 우리 동작상으로 와볼게요. 동작상. 여기 있는 동작상 같은 경우에는요, 또 역시 의미를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행위가 완료되었는지 진행 중인지를 판단합니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볼까? 진행상 봅시다. 진행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이런 걸로 많이 쓰이죠. ing. 영어에서의 ing랑 똑같은 의미겠지. She is singing, 그 다음에 she is talking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있는 진행상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 진행 중이다. 동작이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셔야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뭐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앞에 아나 어가 붙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문 좀 들어볼까? EX. 그는 집에 가고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뭐가 쓰였니? 뭐뭐 하고 있다. 이런 거 사용되었죠. 뭐 비슷한 걸로 이런 것도 있겠지.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는 중이다. 만약에 이 노란색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집에 가는 중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꽃이
시들어가고 있다. 꽃이 시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는 그 문제를 알아가고 있다. 여기에는 못 썼어요. 시들어가고 있다. 너무 뻔한데. 죄송해요. 시들어간다로 쓸게. 시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들어간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사용됐니? 니은다 사용되었지.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문제를 뭐하고 있다? 알아가고 있다. 이런 거 사용됐죠. 그래서 시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 얘는 간다. 얘 같은 경우는 아고 있다. 이런 것들. 간다. 얘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완료상 가봅시다. 완료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have 플러스 pp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have pp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거야. 그래서 이 완료상의 의미를 아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동작이 이미 끝났거나 그 다음에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지. 그래서 얘는요, 있다. 다음에 두 번째, 버리다. 여기서의 버리다는 쓰레기를 버리다의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예문 들어보자. EX. 고양이가 지붕에 앉아있다. 고양이가 지붕에 앉아있다. 그 다음에 그가 철길에 서 있다. 동생이 과자를 먹어버렸다. 형사가 범인을 잡아버렸다. 이런 것들.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있다. 얘는 있다. 서 있다. 먹어버렸다. 잡아버렸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전부 다 어때? 딱 완료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물론 여기에 있는 서 있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문맥상으로 더 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 얘 같은 경우에 뭘로 바꾸실 수 있어? 서 있는 중이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 서 있는 중이다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맥상으로 이런 것들 문맥상으로 파악해야 돼. 꼭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진행상과 완료상.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인용입니다. 얘는 뭐 그래도 어렵진 않아요. 인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데에서 뭔가 들은 말,
다른 데에서 들은 말과 들은 말이나 문장을 문장 속에 이걸 아셔야 돼. 문장 속에서 넣어서 전달한다. 넣어서 전달한다. 그래서 종류 아셔야 돼요. 종류에는요, 두 가지 있습니다. 직접 인용 and 간접 인용, 이렇게 두 가지예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직접 인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옮겨 적는 겁니다. 얘는요, 말 그대로 옮겨 적어. 간접 인용 같은 경우는요,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야. 화자의 입장에 맞게 변형합니다. 화자의 입장에 맞게 변형해. 그래서 여기 있는 직접 인용 같은 경우에는요, 큰 따옴표를 씁니다. 큰 따옴표. 예, 큰 따옴표라고 읽어요. 이거 반드시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라고 and 하고 이런 거를 덧붙여줘야 돼. 간접 인용 같은 경우에는요, 큰 따옴표 없습니다. 큰 따옴표 없고요. 뭐만 쓴다? 오로지 뭐뭐고만 씁니다. 뭐뭐고. 그래서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인용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인용절 플러스 고. 예문 한번 봐보자. 두 가지를 딱 나눠서 볼게요. 그는 나는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느낌 오시죠? 어떻게 돼 있니? 따옴표 붙어 있죠. 그리고 뒤에 뭐라 돼? 라고 말했다. 되니? 큰 따옴표 플러스 라고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간접 인용을 해볼게. 그는 이제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꿔 쓸 건데 발화자 입장에서 맞춰 써야겠지. 집에 간다고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니? 뒤에 고만 사용되죠.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막 높임법도 사용되고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이제 문제 풀면서 확인을 해볼 거야. 문제 풀어서 확인해 볼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하시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되시겠죠? 주황색 물결 라고 위에 있는 그가 간접 인용이 되는 어떤 게? 나는 집에 갈 거야 라고 위에 어. 주황색으로 고 있잖아. 간접 인용이에요. 얘 간접 인용이야. 헷갈리시면 안 돼. 얘는 직접 인용. 얘는 간접 인용. 왜 이렇게 어려워요? 너무 헷갈려요, 여기. 졸라 하셔야죠. 원래 어려워. 문법이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너네 어떡하냐? 3학년 때는 이거보다 더 할 텐데. 뭐 이거 가지고 새삼스레. 공감해주세요.